쟤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ATM이야.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물었다. ATM. 오늘 비용은 그쪽이 내나 보죠? 그녀는 다시 웃었다. 원래 남편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내 두 귀로 들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에 마치 칼처럼 꽂혔다. 그날 밤부터 나는 잠들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물 없는 대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온 관계는 그녀에겐 단지 편이었다. 사랑도 연대도 없었다. 그녀에게 나는 단지 돈이었다. 그렇게 말했던 그녀의 입술이 다른 남자 앞에선 어찌나 부드럽고 솔직하던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점점 지워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워진 남자는 다시 자신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심한 거짓말이 어떻게 삶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으로 번져가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어떻게 반전의 칼날로 되돌아오는지 지금부터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불륜의 고발이 아니다. 이건 한 남자의 복수극이다. 사랑을 내어주고도 돌아온 건 조롱뿐이었기에 그는 이제 침묵하지 않는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녀에게 나는 사랑의 대상도 아니었고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도 아니었다. 그저 생활비를 자동 이체해주는 사람, 명절에 맞춰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용도, 카드값을 대신 결제해줄 존재. 그렇게 한 사람을 배경으로 전락시키는데 그녀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관계는 굳이 말하면 열린 상태야. 그리고는 아주 덤덤하게 덧붙였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거든. 마음이든 몸이든. 그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합리화된 선택처럼 이야기했다. 그 말들이 오고 간 문자와 영상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걸 내가 직접 보게 됐을 때 무너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6해를 함께한 결혼이 서서히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배신은 언제나 조용히 아주 정교하게 다가온다. 낯선 눈빛, 어긋나는 대화, 애써 넘겼던 불편한 침묵, 그 모든 조각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진심을 산산조각 낸다. 그리고 진실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진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이 아니라 가장 무심했던 누군가의 손끝에서. 내겐 그게 더 잔인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의 고발이 아니다. 자신을 지워가며 버텨온 관계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기록이다. 혼자만 애쓰던 결혼, 더는 의미 없는 서약,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결심했다.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되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덮어두려 했던 모든 걸 나는 세상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날의 회식은 시작이었다. 윤정과 결혼한 지도 벌써 6해. 나는 34, 그녀는 32부터 함께였다. 오랜 시간 함께였기에 당연히 서로를 안다고 믿었다. 최소한 며칠 전까진 그랬다. 그녀가 새 직장으로 이직한 후 잦은 모임과 회식이 이어졌고 항상 나만 빠졌다. 그러다 이번엔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기분이 이상하게 들뜨기도 했다. 그녀가 자주 언급하던 동료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리란 생각에 어쩌면 내 자리를 그녀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장소는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 위치한 루프탑 라운지. 시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리난간 너머로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흘러넘쳤다. 도착하자마자 윤정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줘 라고 말하고는 이내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표정은 후회하는 것처럼, 행동은 익숙한 동선처럼. 나는 조심스레 그녀를 따라가 대화의 틈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아, 남편이에요. 딱 그 한마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는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다. 그 안에서 나는 배경화면보다 더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색한 기척을 감추며 자리를 옮겨도 대화는 나를 밀어냈고 낯선 사람들의 눈빛은 왜 여기에 있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민석이라는 남자가 다가왔다. 30 중반쯤 부드러운 말투와 자연스러운 미소. 윤정과 같은 팀이라는 그는 이미 너무 가까워 보였다.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허리를 스치듯 지나치는 동작도 너무 익숙해 보였다. 더 놀라운 건 윤정이 그런 행동에 전혀 거리낌 없이 웃고 있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민석의 팔을 툭 치며 장난을 주고받는 모습, 웃음소리, 눈빛, 모두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자리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란 것을. 그 순간 나는 봤다. 민석이 자연스럽게 윤정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을. 거기엔 망설임도 조심스러움도 없었다. 그리고 윤정은 웃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래된 연인 사이의 익숙한 제스처를 받아들이듯.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 입술을 겨우 열었다. 여기 괜찮은 거야? 윤정은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입꼬리만 스치듯 올리며 말했다. 응. 그냥 이야기 중이야. 그녀는 민석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고 나는 그녀 입에서 내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라는 사람은 이 대화에도 이 자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민석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띠며 천천히 팔을 걷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치 승리감을 품은 사람처럼 느긋했다. 나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을 망치면 오히려 내 탓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참았다. 참아야 했다. 그때 윤정의 대학 동창이자 그날 자리에 함께 온 수진이 다가왔다. 내 불편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곁에 서 주었다. 그 사람 혹시 현우 씨가 남편인 거 모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 한 줄이 내 심장을 구기듯 짓눌렀다. 내 아내의 세계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술은 돌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시끌벅적해졌다. 그 와중에도 나는 거의 술을 입에 대지 못했다. 그저 멀찌감치 서서 윤정과 민석 그리고 동료들을 지켜볼 뿐. 그들은 내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음악 사이를 가르며 명확히 들려온 그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월급 통장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어진 민석의 웃음. 월급 통장? 오늘도 비용은 그쪽이 내겠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 생활비 대주는 사람이랄까? 원래 남편이란 그런 거잖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불과 몇 발짝 옆에. 그리고 모든 걸 들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 가슴속이 먹먹하고 숨이 턱 막혔다. 그녀가, 내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갑이라 말했다.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웃으며. 잠시 후 윤정이 돌아서 나를 바라봤다. 내 표정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 흔들렸다. 놀란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보여?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올라오지 않았다. 겨우 숨을 고르고 말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말만 남기고 나는 자리를 나왔다. 그녀는 따라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다행히 수진이 내가 나간 걸 보고 곧장 따라 나왔다. 괜찮아요? 그 질문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에 맺혔던 감정을 쏟아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들었어요. 그건 정말 아니었어요. 그녀는 윤정을 대신해 사과했고 그 상황이 자신에게도 너무 불편했다고 했다.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무너지게 했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윤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먼저 갈게. 넌 다른 사람이랑 들어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밤 풍경은 선명한데 내 머릿속은 희뿌옇게 번져 있었다. 숨이 턱턱 막혔다. 6해를 함께한 사람에게 나는 단지 생활비 입금 담당자였던 걸까? 그날 새벽, 윤정은 한두 시가 넘어 술에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입을 열었다. 대체 뭐였어? 오늘 그 말들, 오늘 그 말, 내가 그냥 돈줄이라는 말, 그게 정말 농담이었어? 나는 겨우내 눌러 담은 분노와 모멸감을 뒤섞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마치 별일 아닌 듯 웃어넘기려 했다. 그냥 웃자고 한 거잖아. 여자들끼리 그런 농담 자주 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내가 오버했다고 했다. 파티 분위기를 망쳐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그게 웃겨. 나한텐 모욕이었어. 진심으로 나는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다. 당신한테 나는 그냥 생활비 나가는 카드 하나인 거야? 사람이 아니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런 말 하나에 무너질 정도면 오히려 당신이 문제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정의 태도는 바뀌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당신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그런 말 했겠어. 맨날 옆에서 토라진 얼굴로 서 있는 게 오히려 민망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내가 왜 말없이 서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텐데. 내가 말문을 닫은 건 배려였고 애써 참고 있던 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마저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말싸움은 금세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처음엔 변명처럼 흘러나왔던 말들이 이제는 확신처럼 내게 돌아왔다. 요즘 당신은 남편 구실도 못해. 우리 사이? 당신이 먼저 놓은 거잖아. 나는 오랜 시간 야근에 치이며 일했고 최근에는 겨우 승진에 책임이 많아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시간을 맞춰 함께하려 했고 그녀도 이해해주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방치라 표현하며 결국 나를 철저히 가해자로 만들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감정의 조작, 관계의 조작이었다. 윤정은 침실로 등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좀 그만 좀 해. 이런 거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리고 문을 닫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의 작은 방에서 혼자 밤을 보냈다. 손끝까지 차오른 분노를 도무지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났고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문제의 근원인 듯 행동했고 어느 날은 억지로 다정한 척을 하며 말을 걸었지만 나는 피했다.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이 정도로 화낼 일도 아니잖아. 내가 사회생활 좀 하는 게 그렇게 못 견딜 일이야?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무엇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도 6해를 함께한 관계라는 무게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민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을까?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그렇게라도 마지막 실을 붙잡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심스런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윤정 씨랑 관련해서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며 깊은 숨을 내쉬고는 화면을 내밀었다. 수많은 메시지 캡처와 짧은 영상 하나. 그 속엔 윤정과 민석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로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말투. 언제 다시 볼지 약속하는 문장. 그리고 그날 파티에서의 은밀한 접촉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은 조용히 설명했다. 며칠 전 윤정이 그녀의 집에 들렀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핸드폰이 잠금 없이 울리고 있었다. 알림이 계속 떠서 무심코 봤는데 순간 너무 놀라 녹화하고 곧 삭제했다고. 그 영상 일부를 그녀는 내게 전송해 주었다. 나는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았다.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했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메시지에는 민석이 물었다. 남편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윤정은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요즘은 내 얘기 자체에 관심도 없어. 맨날 바쁘다고만 하지. 또 다른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걸 채워주지 못해. 넌 다르잖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고, 심지어 나의 무능을 핑계 삼아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파티 말미, 윤정과 민석이 서로를 꼭 안고 춤을 추고 있었다. 주변에선 환호성이 터졌고,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마 내가 밖으로 나간 사이였을 것이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 순간 우리의 결혼은 끝난 거였다. 모든 걸 확인한 후 나는 무감각해졌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차라리 울 수 있었다면, 무너질 수 있었다면 그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까지 당신을 대하는 거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윤정과 오랜 친구였던 그녀는 이 일 이후로 더 이상 그녀를 존중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 모든 캡처와 영상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6해가 마치 누군가의 연극처럼 전부 연출된 환상 같았다. 윤정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의 대화는 끊겼고, 그녀는 내가 아직도 파티에서의 감정만으로 삐쳐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자신의 외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건 그녀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조용히 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끝을 준비하며 조용히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먼저 만날지 아니면 그녀에게 직접 털어놓을지. 수십 번 머릿속으로 대사를 연습했고,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낼지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이틀 후 나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수진이 건넨 메시지 캡처, 영상,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출력해갔고, 변호사는 조용히 살펴보며 말했다. 아직은 아내분께 아무 말씀 마세요. 우선 증거를 완벽히 확보하고 대응 전략부터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자녀는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결혼 전 내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다. 그 점이 상황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다. 나는 즉시 협의 이혼 절차를 준비했고, 모든 것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윤정에게 서류를 건네진 않았지만 끝을 향한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었다. 며칠 뒤 밤, 나는 윤정을 식탁 앞으로 불러 앉혔다. 나 이제 다 알아. 너랑 민석 사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윤정은 처음엔 멈칫하더니 금세 무표정한 얼굴로 되물었다. 뭐라는 거야? 무슨 사이? 그런 거 없어. 나는 말없이 인쇄된 종이 몇 장을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민석과 나눈 대화, 명백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 종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윤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건 오해야. 장난이었고 몇 번 안 됐어. 그냥 내가 좀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거짓말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당신이 날 너무 무관심하게 대했잖아.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이 너무 컸어. 여전히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도 그 말을 하겠다는 거야? 이미 파티 다음 날에도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였다. 가스라이팅, 되풀이되는 자기 연민. 이건 너의 선택이었어. 넌 나를 배신했고 우리 결혼을 모욕했어.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윤정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수진이지. 그 여자 보여준 거 맞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법이 뭐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나는 모든 걸 안다는 거야. 그 말에 윤정은 울기 시작했다. 무너지듯, 후회하듯.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근데 나 너무 외로웠어. 그녀는 내 손을 붙잡으며 매달렸다. 뭐든 하겠다고, 상담이라도 받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넌 민석에게 말했잖아. 우린 이미 끝난 사이라고. 그 순간 우리 사이도 진짜 끝난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그냥 나도 죄책감 덜 느끼려고.
나도 잘못인 줄 알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건 내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은 말이야.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우리 결혼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든 거니까. 윤정은 울며 화냈고 다시 사과했고 또다시 원망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려? 기회 한 번도 안 주고?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 기회는 이미 수개월 동안 줬어. 너는 나 몰래 술 마시고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시간들 내내 혼자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선언했다. 우린 끝났어. 이혼은 절차대로 진행할 거고 넌 이 집에서 나가줘야 해. 윤정은 울부짖었다. 진짜 냉혈하다. 그렇게 쉽게 날 버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사랑한 적 없던 거지.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지금은 같이 있을 수 없어. 당장 나가진 않아도 되니까. 친구 집이라도 알아봐. 이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할 거야. 법적으로 바로 퇴거를 요구하긴 어려웠지만 내 명의의 집인 만큼 변호사 조율로 충분히 요청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고 그녀가 떠날 날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진에게서 또 다른 사실을 들었다. 민석 역시 윤정에게 속았다는 것. 그녀는 그에게 남편은 신경도 안 써. 요즘 날 쳐다보지도 않아라며 거짓을 말했고 민석은 부부가 이미 끝난 사이라 믿고 있었다고 했다.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충격을 받고 윤정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솔직히 다행이었다. 불과 사흘이었지만 법률 상담, 이혼 준비, 그리고 진실의 폭로까지 모든 게 숨가쁘게 휘몰아쳤다. 윤정은 여전히 흔들렸다. 어떤 날은 울며 매달리고 어떤 날은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확신했다. 이 길만이 맞다는 걸. 그리고 결국 나는 그녀를 이 집에서 내보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 몇 개를 챙겨 친구 집으로 갔고 어디로 간 건지 더는 알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그녀에게 전달되었고 예상대로 그녀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별다른 반박은 없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복잡하지 않기에 절차는 순조로웠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진 집에 머물렀지만 그 동거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윤정은 여전히 피해자인 척했고 수진에게 위로와 돌봄을 당연히 요구했다. 결국 분노까지 드러냈다. 내가 다 망쳤어. 내 결혼도, 내 인생도. 그 말에 수진은 단호히 말했다.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났다. 윤정은 다시 나와야 했고 이제는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 편이었고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친정은 멀었고 그곳으로 가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며칠간 모텔에서 지내던 윤정은 결국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의탁했다. 이후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민석은 이미 연락을 끊었고 그들의 관계는 회사 안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다. 윤정은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심리적 부담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건 그녀가 자초한 결과였다. 조금의 연민은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감정이었다. 어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이제는 그녀도 뼈저리게 알았을 것이다. 짐을 빼는 날 나는 일부러 집을 비웠다. 동생에게 부탁해 정리만 조용히 지켜봐달라고 했다. 윤정은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품, 자잘한 가구들을 챙겨갔다. 그중 내 우편물 사이에 한 장의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야. 행복하길 바래. 수진과 함께 나를 짓밟은 걸 후회하지 않길. 그 글은 말보다 더 차가웠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기록용으로 넘긴 뒤 버렸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던 즈음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수진과 나. 우린 여전히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위로였다. 비슷한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었고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엔 근황, 뉴스, 일상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 영화, 음악, 감정까지 닿았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도 오랜만이었다. 어느 날 전시회를 함께 본 후 돌아오는 길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요즘 가끔 우리 사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사실 나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에 말을 아꼈다. 나도 그래. 근데 아직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서 서두르고 싶진 않아.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고 싶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그냥 혼자만 느끼는 줄 알고 말해봤어요. 그렇게 우린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한 발짝씩 내디뎠다. 두세 번의 정식 데이트, 가벼운 산책과 따뜻한 대화, 생각보다 잘 통했고 오랜만에 내가 진짜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느꼈다. 주변의 몇몇 친구들만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정식으로 밝힐 생각은 아직 없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까진 어떤 오해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돌았고 우리 둘은 겹치는 인맥이 있었기에 그 이야기는 결국 윤정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서울 중심가의 한 라운지 바. 지인 부부와 함께 수진과 가볍게 춤을 추고 음료를 마시며 웃고 있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다. 입도 안 마른 이혼 서류에 벌써 키스나 하고 있네? 돌아보니 윤정이었다. 얼굴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분노에 차마치 무너진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내 친구랑 그런 짓을 해? 이게 다 나 낭신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여긴 그런 얘기할 장소 아니야. 가자. 조용히.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나를 향해 고함을 쳤고 수진을 향해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었다. 배신자.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젠 나까지 밟아? 수진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그러다 담담히 입을 열었다. 이러지 마요. 이건 당신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윤정을 더 자극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가려 했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막았다.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말자. 그때 바 직원들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다. 손님, 더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시죠. 윤정은 끝까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직원들의 의해 밖으로 안내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소리쳤다. 넌 날 아무렇지 않게 버렸어. 넌 정말 비겁해.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을 때 우린 그녀가 골목 어귀에서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연결되지 않는 통화음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곧 택시 한 대가 도착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차 안에서 수진과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시렸고 뭔가 뻐근했다. 분명 그녀는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은 몰랐기에 묘한 씁쓸함이 맴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되새겼다. 이제 미련도 후회도 없다. 윤정과의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는 걸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가장 단호하고 인간적인 작결이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혼자가 아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 눈이 내렸다. 서울의 겨울,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울의 늦겨울은 기나긴 끝맺음처럼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돌아보면 그 모든 날은 견디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견딘 만큼 나는 내 안에 단단한 무언가를 새겼다. 상처는 아팠고 신뢰는 부서졌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믿기로 했다. 윤정과의 결혼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저 끝이 왔을 뿐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움조차도 더는 내 시간을 써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그리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을 위해 쓰고 싶다. 수진과 나. 우린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의 소소한 이야기, 조금 늦은 밤의 안부, 그리고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진심은 이미 싹 트고 있었다. 관계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일관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법적인 절차도, 감정의 정리도 모두 끝났다. 윤정은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어딘가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란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무너졌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나에게는 앞을 향한 선택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햇살이 창을 비추던 그 순간 조용히 시작되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새로이 시작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